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의 이야기도 이렇게 조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덧붙여주는 사진처럼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탈리아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병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학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탈리아 미술사와 박물관학을 같이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F 갤러리에 와 있습니다. 바실리코라는 이 작가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진이 갖고 있는 이제 관람객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이렇게 탐정처럼 찾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하고 관련해서 제일 먼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바실리코가 굉장히 여러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의 장면에 포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죠. 사실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건축에 다루고 있는 이 장소는 과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통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토포스라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의 집에 가게 되면 친구의 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런 거죠. 그 친구의 방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 방에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친구의 성격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사진들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실리코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의 이야기들이 한 장면에 담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 시대에도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도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공간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풍경들을 고스란히 이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건축 사진에 어느 시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삶의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건축의 역사를 저희가 조금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건축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의 삶을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건축 자체가 다시 삶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사실은 도시의 건축들이 새로운 삶의 풍경을 직접 만들어 간다는 생각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벽한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사실은 거의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이제 만들고 맞춰가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이제 도시 공간들에 이제 배치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도시 공간에 대한 기획은 과거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 풍경들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상 도시라든지 아니면 유토피아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파시즘을 거쳐서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생활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탈리아 건축의 전통들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는 사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밀라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폭격으로 도시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건축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 사회에서 건축은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아있지 않은
이게 사실 재건 세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공간들이 다 파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한 분야 중에 하나는 건축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건축물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건축 자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이탈리아인들의 정체성을 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성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들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에토레 소사스라든지 마리오 벨리니라든지 아니면 알레산드로 맨디니 같은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미국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에 자신의 컬렉션들이 전시되어 있고 굉장히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출발점은 사실 건축 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통해서 삶을 재건하는 과정은 건축물 안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결과로 건축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건축과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물에 대한 디자인들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탈리아 통일 이후에 디자이너들이 건축가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사실 건축이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건축에서 인간의 삶의 공간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물건들도 이제 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사회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건축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바실리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간 측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건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실리코 같은 경우도 도시를 이제 탐색하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이제 그 인간과 건축물의 관계들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역사적 기억들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꼼꼼하게 사진들을 보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콜로세움 사이에 폭스바겐 1세대 자동차를 하나 발견을 했었어요. 자, 물론 이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과거의 풍경 안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층처럼 쌓여가는 거죠. 과거의 기억에 대한 관심들은 사실 이탈리아의 예술적인 형식들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도시의 경관들을 다룹니다. 1700년대의 상황들을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이제 그 시대에는 처음으로 이제 도시 경관화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행자들은 이탈리아로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이유는 고대 유물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풍경들을 보려고 여행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파편화된 이탈리아의 유적들을 보게 되면서 그 파편 뒤에 있는 역사에 대한 상상력들이 도시 경관화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적인 장르에서도 도시 경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늘 사람들의 상상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실리코가 보여주는 이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은 고대, 근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격번기를 거쳐서 우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베네치아는 이제 보게 되면 1400년대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경제가 악화되는 역사들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린 도시의 이미지가 강화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도시들 안에 있는 기억들이 그 당시의 삶을 환기해 준다면 밀라노는 굉장히 근대적인 도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폭격을 당했고 그 폭격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건축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만들어갔던 도시였던 거죠. 이 뒤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통과 새로움에 대한 생각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끝나게 되면, 전쟁에 맞춰지게 되면 이탈리아는 굉장히 많이 변해집니다. 변화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군수품에 대한 생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오토바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철강이 있어야 되죠. 이탈리아의 이제 철광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 안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꿈을 구현할 수 있는, 전쟁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들이 확장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냐면, 전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건축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꾸미는 여러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디자인, 아니 점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물을 저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적인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몸의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몸의 연장이라는 얘기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가장 급했던 문제는 건축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수많은 분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탈리아 사회의 풍경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전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인들의 정체성은 역사적 정체성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사회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기존의 수많은 장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취합해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실리코가 이 사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간의 측정자, 그리고 이제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축해가는, 저한테는 진짜 일종의 탐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탐정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술적인 비평의 역사에서도 서로 맞물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다루게 되면, 사진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론을 하는 과정에서 돌아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발터 베냐민이 썼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의 작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아제라는 이제 사진 작가의 그 풍경 사진들을 다시 다룹니다. 풍경들을 이제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경 밖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컨텍스트들을 상상하고 보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사용을 하냐면, 마치 범죄 현장을 보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연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풍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풍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범인을 잡는데 범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저희가 이 공간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도 이 공간 뒤에 있는 의도를 찾고, 그리고 나서 단순히 이탈리아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저희의 입장에서 탐정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평론가들도 그 맥락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맥락 안에서도 이야기를 찾을 수 있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이 늘 새롭게 이 작품을 보는 관점들을 드러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의 목적 자체가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전시의 목적하고도 굉장히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전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누군가 생산을 하고 이렇게 전시의 큐레이터가 그 이야기를 매개를 하고 이렇게 누군가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전시의 이야기는 관람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용자의 상상력이 이렇게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서 이야기가 구성이 돼요. 저는 그런 식의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시를 보는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번 전시는 저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전해준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고 저희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가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인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먼 곳에서 바라본 시선 아니면 슬픈 열대 같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시대의 다른 장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가 찾았던 대답은 먼 곳에서 바라본 시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저희한테 타자입니다. 근데 타자의 시선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걸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저희도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삶의 풍경들이 바뀌는 장면들을 만나왔었던 거죠. 자,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탈리아 사회나 문화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그 안에서 저희는 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풍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대화를 만들어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담은 이 사진전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시는 이제 지금 KF 갤러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VR을 통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KF 갤러리의 홈페이지에서 VR로 계속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